예, 어느덧 올해가 열흘 남았습니다. 올해를 잘 보내야 또 내년도 힘차게 맞이할 수 있겠죠. 이제 뉴스쇼에서도 한 해를 정리하는 인터뷰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. 첫 번째 인터뷰의 주인공은 진영을 넘나들면서 보수든 진보든 할 말은 해온 분. 윤여준 전 장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. 인사 나눠보죠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세요. 대선 직전 2월 말쯤에 뉴스쇼 출연하셨었더라고요, 장관님. 아, 그런가요? 예. 오래됐네요. 그런데 벌써 12월. 그러네. 세월이 참 빠르죠. 제가 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. 왜 이렇게 빠른 겁니까? 글쎄요. 세월이 가는 속도는 늘 일정하다는데. 정말 빠르네. 아니, 개인적으로, 장관님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좀 돌아보자면 어떠셨어요? 아니, 저야 뭐 특별히 의미가 있는 일이 있을 것도 없고, 이제 조용한 은퇴한 삶을 즐기고 있으니까, 네. 뭐, 오늘이 어제 같고, 또 내일이 오늘 같겠죠.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셨군요. 뭐 어떻게 보면 그렇죠. 저 산 밑으로 이사 가셨다고 들었어요. 네네, 남양주 천마산자락 밑으로 이사 갔습니다. 그래서 좀 더 평화롭고. 네, 아이고 뭐 집에 거실에서나 침실에서 바로 소나무가 딱 들어찬 산이 보이고, 야. 그 산하고 아파트 사이에 시냇물이 흐르고 그래서 네. 아주 정서적으로 좋습니다. 도인 같으세요? 뭐 그렇진 않지만 거기도 뭐 생존의 현장이니까. 장관님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별다를 거 없는 한 해였다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으로는 변화가 많았습니다.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대통령이 바뀌었고요. 네.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대학 교수들은 올 한 해를 과이불개 잘못이 있으나 고치지 않는다라는 말로 올 한 해를 평가했던데 장관님은 어떠십니까? 저는 뭐 역시 그 공부하신 분들이라 다르다고 생각했어요. 정말 그렇게 찾아내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예. 정말 적절한 어휘를 찾아내셨다고 100% 공감했습니다. 100% 네. 공감하셨습니까? 과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. 사람이 그렇죠. 예. 고치면 되는 것인데 불개가 더 큰 문제인 거죠. 허물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그렇죠. 다 실수도 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럼요. 고치면 되는 건데 불개라는 게 아주 문제인 거죠.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100% 동의하신다. 네. 그러면은 지난 이제 윤석열 정권 8개월을 좀 조금 구체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 우선 점수는 몇 점 주시겠습니까? 아니 점수는 굳이 제가 먹일 필요가 없잖아요. 지금 국민적 지지를 보면 그 점수 아닌가요? 오늘 어디 여론조사를 봤더니 뭐 40% 넘어섰다고 굉장히 뭐 좋아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. 지금까지 내내 그냥 30%대도 못 미치다가 근래 30% 넘어섰는데 맞습니다. 그런 전례가 없을 거예요. 아마 취임 초에 그렇게 낮은 지지도를 보여주는 대통령이. 근데 그게 뭐 국민이 매긴 점수 아니겠어요? 네. 30점 내내 받다가 이제 40점 그런 살짝 거죠. 넘어선. 그러니까 아직도 낙제점인 거죠. 그러니까. 뭐 후하게 주기가 어렵다는. 그러니까 뭐 낙제를 했으면 59점을 받느나 49점 받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? 그렇습니까? 그러면 올 한 해를 좀 장면으로 따져본다면, 제일 그 낙제점을 받게 된 제일 큰 과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? 어떤 장면? 제가 볼 적에는 글쎄요. 결국 민심이 많이 떠난 요인 중에 하나는 역시 인사 문제 아니었나 싶어요. 이 인사라는 게 참 쉽지 않은 거죠. 제일 어려운 게 사실 인사입니다. 그리고 요즘에는 웬만하면 또 좋은 분이 계셔서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고사하는 분이 많아요. 좋은 분 모셔오기가 그런데 윤 대통령의 경우에는 검찰에만 평생을 있던 분이라서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인재를 폭넓게 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과거에 청와대 근무를 오래 했잖아요. 그 제 과거 경험으로 비춰보면 하여간 국민들은 깜짝 놀랄 만큼 인사에 예민해요. 그렇습니까? 정말입니다. 장관 한 사람을 잘 쓰냐 잘못 쓰냐에 따라서 민심이 흩어지고 모이고 그래요. 제가 그걸 여러 번 겪으면서 뭐 이렇게까지 예민하냐 하는 얘기를 제 스스로 여러 번 한 일이 있어요. 아니 장관이 뭐 누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 부서가 완전 확 뒤집어 바뀌고 그런 게 그런 아닌데. 것도 아닌데 국민이 볼 때 좋은 사람을 썼다는 평가 그렇지 않다는 거하고는 그렇게 달라지더라고요. 그렇게 예민합니까? 깜짝 놀랄 만큼 그래 예민해요. 그런데 그 인사에 있어서 초반부터 너무 점수를 깎였다. 그렇다고 보는 거죠. 그렇게 보세요. 네. 그럼 논란 속에서도 이건 좀 잘했다 싶은 걸 찾자면 뭘 찾으시겠습니까? 글쎄요. 저는 청와대를 나오기는만 먹은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
다만 그 방법과 과정이 잘못된 거죠. 청와대를 나오기로 맘먹은 건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. 저 같으면 예. 국민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. 얘기했잖아요. 왜 나오려고 그러는지. 예. 이러기 때문에 청와대를 나오겠는데 예. 준비 없이 졸제 나올 수가 없으니까 1년 후에 옮기겠습니다. 1년만. 그 1년 후에 준비를 해야죠. 국방부도 옮겨야 되고. 예. 그런데 아니 이렇게 국가안보가 중요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분이 국방부하고 합참을 쳐들어가듯이 들어가가지고 청산해놔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. 네? 칭찬처럼 시작했는데 또 이것도 그거는 문제지만은 제가 예.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맘먹은 거는 전 잘했다고 생각해요. 꼽자면 네. 그걸 꼽으시겠다.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전직 대통령들 다 시도했다가 잘 안 됐던 안 된 거죠. 부분인데 네. 쉽지 않거든요. 거기를 꼽으시고 오늘 연말 결산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? 연말 시상식 같은 거 보면요, 장관님. 네. 한 해를 총 정리하면서 가장 모모한 인물 이런 거 뽑아요. 그러면 우리 정치권에서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가장 스타가 됐던 핫했던 사람을 꼽자면 스타라는 건 긍정적인 의미 아니에요, 그죠? 예. 여기서는 그러면 좀 열어놓고 사실 긍정적인 의미 스타 찾기가 정치권에서 쉽지 않으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확 주목받았다. 언론의 반응으로 볼 때는 한동훈 법무장관 아닌가요? 1등은 예. 한동훈. 예. 과거의 법무장관이 그런 예도 없었고 또 다른 강요도 그런 예가 별로 없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예.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뭐라 그럴까요? 그 간결하고 명료한 자기 논리, 예. 이 자기 생각이 있더라고요, 분명한. 그 자기 생각을 간명한 논리화하는 능력도 있어요. 그렇죠? 전달력이 좋죠, 그러니까. 전달해내는 능력. 능력 좋다. 짧고 임팩트가 이제 효과가 있잖아요. 예. 예. 그래서 그런 능력도 뛰어난데 다만 이게 이제 장관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자리잖아요. 그렇죠. 너무 그렇게 칼라 같은 논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걱정은 있으나 과거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서 예. 자기 생각을 저렇게 명쾌하게 얘기하는 사람 전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샀어요. 그래서 가장 핫한 정치권 스타 1위 꼽으라면은 한동훈 장관. 근데 초반에 이제 그렇게 평가하신 분들이 많았다가 그게 또 좀 과해졌다라는 평가도 그러니까 후반에 뭐든지 과유불급이라 그러는데 지나친 건 뭐든지 안 좋은 거죠. 예. 근데 요즘 한 장관 굉장히 또 말수가 많이 줄어들었대요. 가장 최근에는 뭔가 그런 충고를 많이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예. 근데 뭐 초기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예. 뭐 그렇게 지나치다는 생각은 저는 안 했어요. 예. 그 정도서 그쳤으면 뭐 적절한 때 조절한다고 생각이 됩니다. 아니 워낙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또 자기 의견을 막 거침없이 표현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대표설까지 잠깐 나왔다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. 그건 본인이 그런 말에 그 일종 유혹일 수 있는데 예. 그런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. 왜 제목이라는 건 적재적소가 있는 것이지 예, 논리가 명쾌하다고 정당 대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.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고 보시는 건가요? 경험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예. 성격은 그분이 검사로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명쾌한 것만 가지고 민주정당의 대표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자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건 저는 반대고요. 정치는 할 것 같습니까? 저는 정치하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은 사람입니다. 아니 그렇게 명료하게 자기 뜻 전달 그런 잘한다고 자리에 하시면서 있는 건 좋아요. 그러니까 정치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아니 그럼 총선도 말리실 거예요? 뭐 국회의원 하겠다는 것까지 굳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나 예. 그 사람이 국회의원 가면 거기서 그치겠어요? 주변에서라도 또 그렇게 그치지 않게도 상황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. 예. 아예 그러느니 정치엔 발들을 넣지 않는 게 좋다. 왜요? 검사로 시작해서 한나라의 법무장관을 지냈으면 이룰 만큼 이룬 거잖아요. 예. 그럼 그만두고 변호사에서 명성을 날리면 됐지. 네? 돈도 벌고. 정치에서 뭐 괜히 그 안에서 상처받고 뭐 이럴 이유가 있냐 그 말씀이세요?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적재적소라고 보면 정치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. 예, 그러니까 괜히 좋은 인물 하나를 다른 쪽으로 갔으면 그죠? 크게 성장하고 나라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정치권에 들어서 망가지는 건 저는 하지 말자는 거죠. 그런 의미에서. 소질이 있어 보이면 얼마든지 하라고 제가 권하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정치에 소질이 있어 보이진 않고. 그렇습니까? 아니 왜 다들 정치에 소질이 있어 보인다. 보수 법을 하는 진영 장관들은 가능한 한 정치하면 안 돼요.
대통령 된 윤석열 대통령도 있는데. 그러니까 그가 경력으로 보면 적임이 아닌 거예요. 예. 더구나 이분은 제가 이분이 후보 됐을 땐가 되려고 할 땐가 하여간 네. 이 방송에 나서 그런 말 한 일이 있어요. 일생을 네. 두텁고 높은 검찰이라는 장벽 속에서 음. 국가가 일방적으로 준 권력을 행사하고 평생을 보낸 사람이 어떻게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되냐. 위험하다는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. 예. 예, 그랬다고 또 많은 비판을 들었는데 예, 저는 그런 점에서 다른 뜻은 아니고요. 한동훈 장관 뭐 법조인, 뛰어난 법조인이고 뛰어난 검사라면은 그 길로서 그냥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뭐 나중에 매진했으면 뭐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해서 조금 더 이제 연세도 들고 했을 때 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. 지금 당장 나와서 하는 건 저는 그건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. 좀 그러니까 정치의 어떤 다른 자질, 뭔가 협치, 뭐 길러야 돼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려가 된단 말씀. 예, 제가 이해창 총재를 몇 년 동안 모신 일 있잖아요. 예. 그때 뭐 누가 봐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모셨는데, 제가 여러 번 역시 법을 전공하고 법에만 평생 법을 집행하는 일에만 계신 분들은 이게 하면 안 된다. 그런 생각 여러 번 했었어요. 나빠서 그런 게 이해창 아니라. 총재는 판사 출신이시잖아요. 근데도 왜요? 판사 출신이신데. 판사 뭐 검사 출신 아니시지만 어쨌거나 그분도 뭐 그 법관의 직분에 충실했던 분 아니에요. 그렇죠. 이런 분이 바로 정치에 들어오는 건 위험해요. 왜 어떤 부분일까요? 조금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제가 이 총재께 한번 여쭤본 일이 있습니다. 총재님 법이라는 게 뭡니까? 상식과 순리다. 아주 똑 떨어진 대답을 생각했어요. 네.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. 상식과 순리로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. 말은 그런데. 상식과 순리대로 안 하면서 또 다른 사람 재단할 때는 상식과 순리로 해. 이게 남을 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평생을 그런 일에 종사하던 분이기 때문에 길러졌을 거 아니에요. 천성이. 예. 본인은 그렇게 못 하시는데 또 남은 법으로 재단한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?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재판하는 거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. 총재님. 유죄도 무죄도 아닌 경우가 많고. 그랬더니 이 사람은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지. 이것저것 아닌 게 어딨어. 재판이 안 열리는데요. 정치는. 제가 뭐 윤여준 장관님 말씀 100%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어떤 맥락인지 알 것 같아요. 정치의 영역과 법의 영역, 완전히 검사의 영역, 판사의 영역은 다 다르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. 이야기를 조금 좀 진전시켜 보죠.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어요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 다른 대통령들보다는 낮은 지지율입니다만 상승 원인으로 도어 스태핑 중단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. 실수하는 모습 안 보이니까 그게 이제 득이 된다, 플러스가 된다는 건데 그래서인지 앞으로도 재개할 것 같지 않다고들 해요.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지금 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도어 스태핑을 안 하는 게 지지율 상승의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. 그럼 본인이 더군다나 안 하고 싶겠죠.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지금 좀 지지율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 해야 돼요, 계속해서. 본인도 훈련해야죠. 근데 저는 도어 스태핑 처음에 한다고 그럴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. 그건 웬만큼 노련한 정치인도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. 그렇죠. 쉬운 말로 하면 기사의 방향은 주되 기사는 주면 안 되는 거예요. 뉴스 기사를 주면 안 된다. 방향은 줘야 돼. 그러려면 언변이 뛰어나야 되고 매우 함축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.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분이라고 전혀. 그럼 실수가 나오게 마련해요. 그냥 모르니까 하겠다고 용기를 낸 거죠. 정치인 같으면 안 하죠, 절대. 아니, 미국 대통령은 매일 기자 앞에 서는 거 같지만 아니에요. 정말 안 한다고요. 가끔가다 하죠. 그만큼 힘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모르니까 용기를 낸 건 좋은데 6개월간 하지 않았어요? 해죠, 계속해서 손해보더라도. 그건 왜 그렇죠? 자기도 훈련시켜야 돼요. 그리고 그게 현실 짧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나중에 그렇지도 않다고요. 그래요? 아니, 계속 뭔가 말 실수가 나거나 혹은 뜻이 왜곡돼 전달되면은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데. 그 손해는 보지만 그렇다고 뭐 내일 모레 대통령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대로 빨리 극복을 하는 노력을 본인이 하고 그럼 언제까지 숨기만 하는 게 장사입니까? 이왕 시작했으면 계속 했어야 보는 거예요, 저는. 애초에 안 했으면 모를까? 했으면 하라는 거예요. 그 소신으로. 그걸 용산시대의 상징이라고 자기가 그려놓고 자기 상징은 자기가 지워? 그건 정치적으로 바보짓입니다. 그 부분이군요. 그럼요. 용산 옮길 때 명분
대표적인 명분이었는데. 그였어요. 용산시대 상징으로 스스로 만들었잖아요. 자기 스스로 세운 상징을 자기 손으로 부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거는 훗날 작은 걸 지키자고 큰 걸 잃었다는 거예요. 저는. 그렇게 보시는군요. 재개를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쪽. 윤여준 전 장관 함께하고 있습니다. 대통령 평가는 평가고 정치권 평가로 좀 가보죠. 지난 겨울에 뉴스쇼 인터뷰하실 때 이러셨어요. 현실 정치에 난 너무 염증을 느낀다. 뭐 발도 들여다 놓고 싶지도 않다. 막 그래. 뭐 저만 그러니까 국민이 다수 국민이 다 그렇죠. 다 그랬어요. 지금도 그러세요? 아니 지금은 뭐 아예 예민한 관심이 없으니까 화날 일이 별로 없죠. 그러려니 하고 계시는.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하고 살죠. 아니 원래 여야가 대립하고 견제하고 뭐 이러는 게 정치인 줄은 압니다만 어쩌면 요즘은 그렇게 이토록 사사건건 다 부딪히나. 과거에도 이런 정도로 부딪힐 때가 있었나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 어떻게 보세요? 아니요 이게 왜 우리나라 여야 관계를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표시하잖아요. 예. 항상 싸웠죠. 싸웠죠. 네. 그러면서도 항상 양당의 권력을 나눠 갖기 위해서 다른 당은 또 못 들어오게 하고 다른 세력은. 네. 그래서 항상 적대적 공생관계를 편하게 유지해 온 거죠. 그래서 아주 편하게 유지해 오는 방식입니다. 그게. 지금도 그냥 그런 거예요? 유지하는 거죠. 근데 다만 요즘에는 이게 이제 싸움이 격렬해진 거죠. 전보다. 왜 그러냐. 근데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제 지켜야 되니까 그것도 뭐 때문에 지키느냐? 옛날처럼 무슨 민주주의화 운동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개인 비리 아니에요. 혐의 사실이. 네? 혐의가. 그걸 거대한 원내 제1당이라는 거대한 정당이 그 대표의 개인 비리를 지키려다 보니까 예? 그 뭐라 그럴까요? 국민들이 볼 때 아주 떳떳하지 못한 짓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거예요. 원래도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여야가 그러긴 했죠, 했지만 항상. 왜 유독 요새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따지면 싸움의 성격이나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? 양상이 아주 저질스러워진 거죠. 국민 근데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좀 관저에도 좀 부르고 자꾸 협치하려고 노력해라 그런 얘기는 저는 뭐 그런 주장을 전에도 했는데 아무리 뭐 검찰에 있던 사람으로서 혐의가 뭐 나름대로 똑 떨어진 증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네. 그래서 상대하기 싫다. 또 그런 사람을 내가 상대하는 거는 괜히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니까 나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. 대통령은 야당 대표로 선출됐을 때 바로 저는 만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부탁하는 거예요. 다수당 대표니까 나라는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안 좋으니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서 잘 좀 해나가자라고 하는 게 뭐가 나빠요. 그렇다고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? 그럼 진짜 그런 검찰을 아마 하면 안 되죠. 자기는 대통령 뜻과 관계없이 막 수사한 사람 아니에요? 자기가 검찰총장할 때는 안 그랬습니까? 그래서 국민적 스타가 된 거 아니에요? 예, 그렇죠. 그럼 검찰은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자기 뒤를 이어서? 그렇죠. 그럼 그건 내버려 두라는 거죠. 하지 말라고. 그건 그거고. 그거 대통령으로서는 제1야당, 원내 1당인 제1야당의 대표가 선출됐는데 그건 그 당에 대한 예의, 그 당에 소속한 국회의원, 다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. 개인이. 헌법기관이고. 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그건 만났어야 돼요. 알겠습니다.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? 우선은 이재명 당대표 방어, 여기에 민주당이 너무 치중하는 거 하나, 또 대통령도 협치에 손을 내밀지 않는 거 하나, 이게 복합적으로 좀 그런 거죠. 있다고 보신. 그 얘기가 나온 김에 민주당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죠.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단일 대우입니다. 네. 뭐 흔들림이 없어 보이고 다만 간간히 분리 대응을 주문하는 소리가 나오는 정도? 그 정도인데 이 단일 대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분열로 갈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글쎄요. 저는 뭐 그 민주정당이 항상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정당이나 의견이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거기 국회의원들이 소속한 지역구 국민들의 의견도 다양할 것이고 네. 근데 너무 이렇게 막 정당이 막 일사불란한 체제로 유지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전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네. 민주당이 이제 대표를 방어하려고 저렇게 똘똘 뭉쳤잖아요. 근데 아직은 측근들만 구속이 돼 있지 이재명 대표 자신에 대한 비리는 나온 게 없어요. 김용 정진상까지 갔죠. 까지만 간 거잖아요. 그게 나왔을 때는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.
아. 지금 단계에서 이게 안 나왔는데 지대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 허들을 넘는 순간 네. 그때가 그러면 그건 분리돼야 하고요. 예. 아니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라 할지라도 이재명 대표가 당 자체는 아니잖아요. 아 그렇죠. 예. 예. 당이 원내 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.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그건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,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. 왜냐하면 비리가 나온 게 없으니까. 아, 예? 지금은. 예, 그렇잖아요. 예. 상황 바뀌면 근데 자연스럽게 만약에 바뀐다. 구체적인 비혐의가 있다. 근데 공개될 거 아니겠어요. 어느 시점에 가서. 예. 예. 안 될지도 모르는 거지만. 아니 혐의가 나온다고 해도 그것도 탄압이다, 뭐 보복이다, 조작이다 이럴 가능성은 요즘 없어요. 세상에 안 먹힐 겁니다. 국민한테. 그렇습니까? 전에 민주화 투쟁할 적에는 그런 게 먹혔지만 지금은 저는 그건 안 먹힐 거라고 보고요. 터무니없는 걸 지금 검찰이 만들어서 국민한테 내놓는다? 아이, 저는 그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. 아, 네. 그런 게 혹시라도 이제 나오면 그때는 당도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. 김경수 전 지사가 뭐 사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, 복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뭐 떠들썩 했어요. 근데 왜 김경수 전 지사한테 다들 그렇게 관심을 가졌냐 하면은 이 인물이 나오면 어떤 당의 포스트 이재명, 친문 친노의 구심점이 될 거다.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건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? 워낙 뭐 지금 민주당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인재가 워낙 없으니까 그런 잠재력을 가진 인재이면 틀림이 없잖아요. 저도 뭐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는 아니라도 조금 김경수 잘 알아요. 네, 이 얘기도 장시간 같이 해본 일이 있고. 근데 저도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때. 사람이 굉장히 온건 합리적이다. 예. 그런 인상을 받아서 잘 성장하면 좋은 인물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던 사람인데 인재가 드무니까 뭐 그런 정치인이 그런 상처를 입었지만 성장을 잘하면 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. 근데 그게 뭐 꼭 이번에 사면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. 본인도 안 받겠다면서요? 안 받겠다고. 네. 아니 근데 복권까지 해준다고 했으면 상황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어요. 왜 또 복권은 굳이 사면 복권에서 그러니까 복권을 그게 뺐을까요? 이제 말하자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? 뭐 이왕 뭘 베풀려면 확실하게 베풀지. 뭘 요만큼은 하고 요만큼은 안 되고 나라도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. 그거. 윤여준 장관님 같아도 안 받겠다고. 그렇지 않겠어요. 뭐 5년 남은 것도 아니고 5개월 남았다는데. 5개월 그렇잖아요? 남았다고 해요. 네. 만기 출소가. 네. 그러니까 뭐 그게 정말로 그렇게 진지하게 그렇게 검토했는지까지는 모르겠고 알려진 것이 그러니까 진실 여부를 모르는 거잖아요. 진실로 권력의 상층부에서 그런 식의 잔머리를 굴렸다면 그건 정말 전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해요. 그렇게 그냥 해주려면 화끈하게 해주는 게 낫었다. 그렇죠. 안 해주려면 안 해주는 것이고. 안 해주려면 안 해주는 그러니까 것이고. 풀어주는 모양새는 만들되 정치는 못하게 하겠다. 이게 잔머리 아니에요.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하게 해서 야권 분열을 앞당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머리 안 굴렸네?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. 그 머리가 안 좋은가 보죠.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한 해 결산하고 있습니다. 국민의힘으로 좀 가볼게요. 국민의힘이 상당히 뜨거워요 지금. 전당대회 룰을 당원 투표 100%로 바꾼다고 어제 비대위가 의결을 했습니다. 뭐 7대3을 9대1로 바꾸느냐 마냐 이러다가 갑자기 10대 0. 당신 100%. 9대1로 할 바에 안 하는 게 낫지 뭐. 그래요?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. 아니 그게 원론적으로 말하면 아니 정당의 대표를 뽑는데 왜 국민한테 물어봅니까? 원론적으로 보면 그래요. 원론적으로 보면 그렇죠. 근데 과거에 원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이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. 그렇죠. 근데 그건 이제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. 민심을 반영하려고 그동안 여론조사를 넣었다. 근데 지금은 뭐 당원이 80만, 100만이 되니까 굳이 안 하겠다 이거예요. 이제 당원이 100만이 되면 이게 조직으로 표를 동원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. 그러니까 저는 100만이 당원이라는 걸 믿고 하는 얘기입니다, 이게. 지금은 100만은 아니고 3월쯤 되면 100만 될 것이다. 어쨌든 그거더라고요. 100만 정도 당원이 되면 조직으로 표를 못 해요. 그렇습니까? 그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. 그러면 굳이 국민 몇 프로 안 해도 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. 그럼 7대3을 10대 0으로 100%로 바꾸는 것 동의세요? 정당의 대표를 뽑는데 사실 원론적으로 하면 국민한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?
원래는 그런 거죠. 저는 생각이 그래요. 아, 그렇게 보세요? 예, 예. 아니, 근데 민심하고 당심이 가끔 분리될 때가 있으니까 꼭 이 당만 아니라 다른 당도 분리될 때가 있으니까 민심을 좀 그럼 넣자. 지금까지 30% 넣어서 그럼 그 당이 민심에 따라갔습니까? 형식 논리를 보면 그래서 만든 건데, 예. 예, 만든 건데, 뭐 100만 당원쯤 됐으면 예, 이제는 뭐 당 대표를 뽑는 것은 국민이 투표하는 사람 후보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예, 대선 후보 아니죠. 예, 당 대표니까 그건 당원만을 가지고 투표하는 게 원칙적으로 옳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지금 출마가 유력시되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. 지금 축구 한참 하고 있는데 골대를 바꾸는 것이다. 즉 시기의 문제 뭐 이런 것들. 나 하나 죽이자고 지금 18년 동안 해오던 룰을 바꾸느냐 막 이렇게 지금 반발하는데요. 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함직하겠죠. 예. 그런데 뭐 대통령이 작년에 취임을 했고 그죠? 예. 예. 그동안 뭐 다른 정신없이 그냥 지나온 거잖아요. 그러다가 이제 전당대회가 다가오니까 이제 전당대회 룰을 들여다보는 건데 예. 뭐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저는 뭐 충분히 그런 주장할 수 있겠다고 보지만 냉정하게 원론적으로 보면 예. 정당 대표를 뽑는데 왜 꼭 국민한테 물어봐야 되냐는 거예요. 그걸 왜 꼭 지금 바꿔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니 전당대가 앞에 와 있으니까 이제 그 룰을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. 아무래도 윤 대통령이 유승민 전 아니 의원이나 설사 유승민 의원을 견제하려고 예. 그랬다 하더라도 싫어서 예. 형식 논리상 뭐 얼마든지 그죠? 논리가 있잖아요.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만한. 그러면은 이거는 뭐 설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군요. 당원들이 100만 정도 되면 저는 유승민 의원도 꼭 100만 당원을 당세로 투표하는데 예. 제가 일방적으로 분리할 거라고 생각 안 해요. 아, 그렇게 보세요. 그러면 그 100만이라는 게 작은 수가 아닌 적은 수가 아니에요. 많죠. 많은 수죠. 그 조직으로 동원 못 합니다. 그 정도에. 그러니까 뭐 오히려 이제 민심을 어느 정도 넣어서 역선택 뭐 혼란 있고 뭐 시비 있고 이러느니 그냥 100만 정도 되는 당원이면 당신만으로 가는 것도 문제 없겠다. 유승민 전 의원에도 크게 불리하지 않겠다. 뭐 그러면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. 안철수 의원도 불리하지 않을까요? 안철수 의원은 이 당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뿌리를 아직 다 못 내린 상태 아닌가요? 그 양반은 언제 넣어서 뿌리 내린 일이 있어요? 어떻게 독서를 또 왜 그 독설입니까?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. 참. 어디 가서 뿌리 내린 적 있냐고요? 없잖아요. 그 양반이 정치 시작한 지가 얼마 됐습니다. 그동안 당을 몇 개 만들었다 그러는데요. 10년 되셨죠. 그분이.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뭐 당 만들었다 해오는 거나 뭐 따져보세요. 어디 가서 뿌리를 내린 일이 있냐고요. 예.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대담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. 뿌리 없이 도전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까? 지금 칭찬을 하시는 건지 그 반대인지 제가 헷갈리네요. 아무튼 용기는 대단하지만 뿌리를 이번에도 내리긴 그럼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? 아니 우선 뿌리를 내리려면 양파가 뿌리를 내리는데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 쉽지 않죠. 쉽지 않을 것이다. 그래도 지금 뭐 지지도가 꽤 나오는 것 같은데 대의원들 사이에서. 맞습니다. 예, 이쪽 저쪽 뭐 그만하면 그것만 대단한 거 아니에요? 대단하다고 보세요. 네. 알겠습니다. 뭐 윤심이 담긴 사람이 꼭 당대표가 될 거다 이런 보장도 이번에는 없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뭐 가능성 아무래도 유리하겠지만 100만 당원이 투표에 참여한다면 그거 쉽지는 않을 겁니다.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윤심이 찍은 그 사람이 되는 건. 네,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윤여준 전 장관과 함께 숨차게 정말 올 한 해를 한번 쭉 들여다봤는데 마지막은 새해 덕담 겸 새해 당부로 좀 마치고 싶습니다. 제가 뭐 무슨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슨 당부를 합니까? 국민의 한 사람이시니까 당부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뭐 제 분석거 살아야죠. 당부란 말은 좀 그러면은 그냥 윤 정부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란다. 내년엔 이랬으면 하는 바람을 알려주시죠. 뭐 그 평생을 검사로만 보내던 양반이 그런 분이 대통령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. 아마 안 봐도 압니다.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내년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것이 변명이 안 됩니다. 이제.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정말 이제 국정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데 더군다나 내년 상황은 지금 모든 분들이 예측하기를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거 아니에요. 그럼 어떻게 보면 상황이 어려워지면
국정 경험이 부족한 대통령이 유리할 수도 있어요. 그냥 국민들이 감안해 주니까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. 네. 네. 또 모르기 때문에 실수해가지고 불리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이 하기 달렸습니다. 그러니까 제발 좋은 인재를 찾아서 그러니까 좋은 인재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 공직에 안 올 겁니다. 지금 이제 6개월 하는 거 봤잖아요. 네. 그거 안 가려고 그럴 겁니다. 저부터도 안 가려고 그럴 테니까. 네. 그러니까 꼭 무슨 장관 자리 무슨 청와대 수석 자리 안 주더라도 그런 양반들을 좀 찾아서 계속 평상시에 비공개적으로 자문을 들으라는 거예요. 아, 자문, 조언을 구해라. 그럼요. 그러면 그분들도 부담 없이 자문해 줄 거 아니에요. 경험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. 여러 분야에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. 인재가. 그렇죠. 그러니까. 근데 그분들은 나서는 거를 이제 꺼릴 테니까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자문을 끊임없이 들으면 되잖아요. 그렇게 안 하면 내년은 정말 해쳐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. 귀를 열고 그렇죠. 들어라라는 이야기를 새해 당부, 덕담, 희망으로 내놓으셨습니다. 저도 동의합니다. 네, 좋은 말씀이셨고요. 장관님 건강하시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예, 남양주 이제 산 밑으로 이사 가셨으니까 지금보다 더 정정해지시리라. 그 천마산 전기 좀 얻어 먹으려고 가는데. 종종 나오셔서요.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이렇게 자문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공개적으로 자주 얘기할 만큼 식견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. 사실 이렇게 오래간만에 나오는 것도 조마조마해요. 속으로는. 좋아. 네. 장관님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윤여준 전 장관이었습니다.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댓글 잊지 않으셨죠?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